안녕하세요. 음,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심해지고 전주대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놀랐어요. 다행히 저는 동선이 겹치지 않았는데 현빈 씨는 겹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조금 준비가 미흡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풀이의 특성상 제가 내용을 PPT로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기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판서를 하면서 할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지금 고등학교도 다 온라인 수업 들어갔거든요. 수능 대비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을 온라인 수업하면서 그 저희 집에 칠판이 있어요. 아기 칠판. 그 칠판으로 판서하면서 수업을 했더니 하기는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글씨가 너무 안 보이고 학교 칠판이 아니어서 빗번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수업이 없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이 전주대 수업을 한번 찍어볼까 했거든요. 학교 칠판은 빗번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수능 감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능 감독하는 사람들은 수능 감독 대비 월요일, 화요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걸 촬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말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현민 씨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목소리만 나온다고 거의 볼 수 있는데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 안타깝게도 기회는 없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서 이거를 좀 제대로 수업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온라인 수업 이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 전에는 한 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수업해볼까? 저도 생각했는데 그랬다가 큰일 날 것 같죠? 누가 알면 지금 이 시국에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일단은 오늘 하고요. 지금 오늘 올리는 수업은 지난 시간에 못한 거 보강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리는 수업도 시험 기간이지만 보강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은 과제로 대체해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과제를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하나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는 시험 문제는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임용 문제를 풀이를 하잖아요. 이러한 형식의 문제를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 문제를 만드시는 게 시험 문제고요.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임용이 실시되었어요. 제가 감독 다녀왔거든요. 저 교직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감독을 다녀왔어요. 일부러. 왜냐? 제가 이제 교직에 관련돼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 그 임용의 분위기를 조금 온몸으로 느껴보고 전달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후회했어요. 너무너무 역대급으로 힘들었고요. 시험이 세 과목, 세 교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교시, 전공 A, 전공 B 이렇게 세 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 7시까지 거기를 입시를 해야 되거든요. 시험 감독관들은. 그 교실에 8시, 7시 반에 교실에 들어갔나? 교실에 7시 반인가 8시 그 사이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못 나왔어요. 대박이죠. 저도 이명을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깜빡 잊었어요. 이명 감독은요, 1, 2, 3교시 다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럴 리는 없지만 성인이어서 그럴 일은 없는데 이제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벗을까봐 마스크를 못 벗게 하고 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서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 쉬는 시간에도 이제 같은 학교 출신들을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종일 있었어요. 교실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 걸 배려해서 시험 감독관들한테 의자가 생겼어요. 근데 차마 못 앉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또 국어 과목을 들어갔는데 수험생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또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정말 부동자세로 서 있었거든요. 거의 안 움직이고. 근데 그 자리에 의자가 있으니까 제가 또 그 학생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수험생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못 앉았습니다. 그리고 1교시는 60분, 2교시 90분, 3교시 90분인데 1교시 정말 힘들었고요. 2교시는 죽을 만큼 힘들었고요. 3교시는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덜 힘들었어요. 2교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면서 서 있으면서 제가 잔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깜짝 잠들었나? 나 지금 맹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독을 했는데 정말 전무후무 이런 경험은 해본 적도 없고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후회했어요.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수능 감독도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포항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일주일간 아이가 있다 보니 가기 너무 어렵다. 제가 못 가겠다고 얘기해서 저 대신에 다른 선생님이 가게 되고 그 선생님이 수능 감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제가 하기로 했어요. 제가 올해 좀 힘든가 봐요. 수능 감독을 하는 학교가 동암 차돌학교 특수학교예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수능을 보는 그 현장에서 수험 감독을 하는데 글쎄 그 장애 학생들은요 시험 시간이 1.5배에서 1.7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2외국어까지 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안 보는데 제2외국어까지 보면은 수능 시간이 5시 30분에 끝나던가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그 특수학생 대상으로 하는 제2외국어 딱 한 명 본다 하더라고요. 종료 시간이 저녁 9시 45분이에요.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내일 그 예비 소집 그 시험 감독관도 예비 소집을 하거든요. 예비 소집을 하러 가는 날인데 진짜 9시 45분에 끝나나? 설마 하고 있는데 너무 우울합니다. 어쨌든 저의 근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감독을 다녀왔어요. 안타깝게 물이 전북에서 폭진 않지만 다녀왔는데 제 소감은 참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진기한 풍경이 벌어졌어요. 특히 남학생들 저는 국어를 담당했는데 특히 좀 퉁퉁한 남학생들이 그 KF94 마스크를 쓰도록 했거든요. 권고했어요.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수험생들이 다 KF94만 쓰고 왔더라고요. 그게 좀 더 답답하잖아요. 조금 뚱뚱한 사람들은 이게 쪼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숨쉬기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수능은 워낙 많은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 뭐 칸막이도 설치된다, 뭐 자가격리자가 있는 곳에서는 감독관이 방호복을 입고 감독을 한다 그런 말이 있지만 임용은 그런 거 없었어요. 칸막이도 없었고 그냥 마스크만 쓰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사실 수능은 그렇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하지만 임용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그렇게 보호받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근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뽑으시던지 아니면 컴퓨터로 저는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켜면서 제 수업을 컴퓨터 당연히 켜있구나. 네, 두 가지 동시에 인터넷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들으면서. 아무튼 하셔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식조리 전문 교과 교육과정 중 서양조리 과목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한 가지씩 쓰시오. 가. 서양조리 과목의 내용 영역인 양식 기초조리 실무에는 기본 칼 기술 습득하기, 기본 기능 습득하기, 이거 습득하기의 내용 영역 요소가 포함된다. 서양조리 과목의 내용 영역 중 니은의 S 등급 성취 수준은 양식 조리에 필요한 양질의 식재료, 조리기구,
장비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입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조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이다. 진짜 이 문제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1번은 항상 교과교육론이 나오고 또 교육과정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상상 초월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학습 모듈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모듈 안에 내용 요소를 다 외우게 나왔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놀란 거는 문제 너무 어렵다. 이거 다 외우라는 거네. 수험생들 이것마저도 외우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놀랬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 교육과정 NCIC죠? NCIC 맞죠? 교육과정 사이트에 가면은 교육과정이 2025 교육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바뀌어요. 그래서 NCS 사이트에 들어가면 NCS 학습모듈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서양조리 과목에서 양식 기초조리 실무는 NCS 중에서 양식 기초조리 실무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냐 했더니 이 문제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괄호 열고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보라는 말이죠. 지금 이 교육과정에서 이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나타냈다는 것은 이거를 학생들이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출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NCIC가 아니라 이게 어디 있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여기 이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서도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문제에서 고시한 제2018-150호를 출력했어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서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옛날에도 시험 문제는 이랬어요. 교육과정은 정말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안타깝죠?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는 가사학 실업 계열 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 미용, 보건 이런 거랑 묶어서 나왔는데 이거보다도 얇았거든요. 묶어서 나왔는데도. 근데 지금 음식 조리만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 이 문제에서 나왔어요. 2021년도 그 임용 문제에서 2018-150호를 공부하라 했으니 이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NCS도 여기에 나와 있는 학습 모듈을 찾으셔야 되지 그냥 아무거나 뒤지시면 다른 문제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은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장면이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한 가지씩 쓰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한국의 맛 앵커 땡땡입니다. 오늘은 전통찌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찌개는 간을 맞추는 재료에 따라 맑은 찌개와 토장찌개를 분류하는데 이 중 토장찌개는 고추장, 된장찌개로 조미합니다. 궁중음식 중 고추장으로 간을 하여 끓이는 찌개를 이것이라 하였으며 찌개는 전통 그릇인 이것에 담아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우리는 답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다음에 나올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먼저 국의 분류가 나오고 전통 그릇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다음 문제에는 찌개 분류. 비슷한 거 있죠? 찌개 분류. 그럼 찌개를 담는 그릇.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떡의 분류 분명히 나올 거예요. 떡의 분류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하죠. 그리고 이제 떡을 담는 전통 그릇이라기보다는 그 떡의 분류에 따른 종류 진짜 떡의 종류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를 해설하면서 저도 풀어보면서 느꼈는데 정말 소름 돋았어요. 2020년에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언을 적중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문제풀이 그 기출문제풀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은 일식 조리 기능사 실기 품목인 꼬치 냄비를 만드는 방법의 일부이다. 이거는 문제 풀기가 좀 제가 설명하기가 애매하네요. 표가 나와 있어서
재료 목록이 있고요. 여기 기역이 있어요. 기역은 길이 7cm, 3cm로 잘라서 가운데 칼집을 내고 그 사이 한쪽 끝을 집어넣고 뒤집어 꽈배기 모양을 만든다. 무는 데쳐서 은행잎 모양으로 썬 다음 다른 재료와 함께 끓일 때 모양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이것을 하고 당근 데쳐서 벽꽃 모양을 만든다. 가다랑어포 다시에 양념을 하여 어묵 국물을 만들고 무와 달걀 이것을 넣어서 색과 간이 배도록 끓여준다. 괄호 안에 기역에 해당하는 재료목을 한 가지 제시할 것.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썰기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할 것. 이런 문제는요 정말 고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참고를 해서 문제를 만드시고 이런 문제를 참고해서 시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나와 있어요. 먼저 지금 답은 이게 뭐냐, 기억이 우뭇가사리잖아요. 우뭇가사리가 아니 우뭇가사리가 아니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한천으로 만든 우무잖아요. 아니 갑자기 용어가 뭐죠?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 잠시만요. 갑자기 머리가 맹해졌습니다.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자, 미요리가 어디 갔냐? 냄비 우리 꼬치 냄비 하고 있죠? 아, 곤약이죠. 왜 우뭇가사리라고. 자, 곤약이죠. 곤약인데요. 아, 이거는 너무 문제가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고요. 이 문제를 또 확장시켜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고민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제가 출제자라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곤약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천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 원리. 한천으로 만드는 젤리와 젤라틴으로 만드는 젤리의 원리.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정말 좋거든요.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다랑어포를 만드는 방법. 그 가다랑어를 찐 다음에 말려서 대패로 민 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가다랑어포의 맛성분. 이게 또 식품학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마에 있는 하얀색 만니톨 성분, 그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만드는 방법, 곤약을 칼집 내가지고 뒤집어서 꽈배기 모양 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식에서 메타과를 만드는 방법, 성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물을 맨돌이하고 벚꽃 모양을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벚꽃 모양도 용어가 있잖아요. 이런 썰기 용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다랑어포 다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일식에서 1번 다시와 2번 다시를 만드는 방법을 비교하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썰기 용어 확장시켜서 썰기 용어 공부하셔야 되고, 다시 만드는 방법 공부하셔야 되고, 가다랑어포 만드는 방법 공부하시고, 이런 식의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꼭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다쿠아즈를 만드는 방법이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다쿠아즈가 나왔습니다. 재료 목록 배합표가 나와 있고요. 여기 배합표에서 달걀 흰자가 100%로 나타낸 비율이다, 이런 말을 친절하게 썼어요. 저는 여기서 잠깐만요. 우선 넘어갈게요. 만드는 방법. 배합표에 따라 재료를 계량한다. 달걀 흰자를 믹서볼에 넣고 60% 정도의 거품을 낸 다음에 이것을 2, 3일 나누어서 넣으면서 건조 피크 머랭을 만든다. 머랭의 3분의 1에 채친 아몬드 분말,
분당, 박력분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나머지 머랭을 넣고 주걱으로 반죽을 가르면서 섞는다. 괄호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재료명을 한 가지 제시할 것, 니은의 상태에 대하여 제시할 것.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일단은 저는 이 문제를 제가 낸다면 여기에서 달걀 흰자를 100%로 제 기준으로 나타낸 비율이나 이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나와 있다는 거는 무게나 비율을 다른 재료의 무게나 비율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또 분당이 뭔지 분당을 만드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분당이 슈가 파우더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설탕을 곱게 갈아가지고 전분을 섞은 거거든요.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박력분을 쓰는 이유. 왜 그 다크와즈는 박력분을 쓰지? 이유 강력분과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자체 너무 좋아요. 설탕을 넣는 방법과 설탕을 그렇게 나눠서 넣는 이유를 쓰는 거. 아니네요. 설탕을 나누어서 넣는 이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설탕을 쓰는 거네요. 이게 더 중요한데 설탕을 나누어서 넣는 이유를 쓰는 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머랭의 상태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그 마지막에 머랭을 넣고 주걱으로 이렇게 반죽을 가르면서 섞잖아요. 머랭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입니다. 다음은 중식조리 학원 만들기 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 지도안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이거는 지금 중식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이란다. 교과교육문이죠. 그 중에서 교수 매치 활용 모형이에요. 이 교수 매치 활용 모형은 굉장히 표준화된 모형으로 어렵지 않은 모형입니다. 먼저 화분 만들기인데요. 학습 목표, 밀가루 반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꽃 모양의 빵을 만들 수 있다. 학습 과제는 화분 만드는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기. 교수 매치 활용 모형이 학습자를 분석하고 목표를 진술하고 수업 방법 및 매치와 자료를 선정하고 매치와 자료를 활용하고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고 평가 수정하고 하나 더 필요하다면 피드백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의 단계인데 도입 단계에는 위생 및 안전지도, 실습 방법 및 유의사항, 채점 기준을 안내하고 학습 목표, 학습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럼 전개는 학원 실습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요. 실습 지시서에 따라서 학원을 만들고 완성된 학원을 보기 좋게 담아서 제출하고요. 정리는 평가 기준에 맞춰 평가를 한다. 그리고 여기 학습자를 보면은 도입 단계에는 교과서와 실습 지시서가 있고요. 정리에는 동영상 매체가 있었고 정리에는 형성평가지가 있었어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모형의 명칭을 쓰고 특징을 한 가지 서술할 것. 니은과 같이 실습 동영상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확장해서 공부하면 먼저 면점이잖아요. 지금 이 단원명에서 중국 음식 조리에서 면점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면점이 뭐예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다 면점이라 합니다. 중식에서. 중식 요리에도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 순서를 제시하시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 순서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면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학원은 성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성형하는 게 아니라 학원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의 원리에 대해서 중력분에다가 그 소금하고 아마 중조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중식이 아니라 사실 교수 매체 활용 모형인데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실습 지시서 나왔고요. 형성평까지 나왔고요. 평가 기준이 나왔어요.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의 차이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도입 단계에서 다른 점이 제가 깜빡하고 지난번에 설명하지 않았던 게 실습 과목은
매 시간 평가를 하잖아요. 실습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반드시 채점 기준을 설명해야 됩니다. 채점 기준을 안내해야 됩니다. 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할게요.